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1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최근 레가네스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승리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전히 공격 전개는 무리키의 헤더를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패턴에 의존하고 있으며 로드리게스의 전진 패스는 나쁘지 않지만 측면 공격 차원의 부재로 인해 한계가 드러난다. 특히 우측 풀백인 마페오와 모레이의 부상으로 인해 대체 출전할 산체스가 비아레알의 측면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어서 비아레알은 발렌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피노와 이리아스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포 모레노의 부상으로 페레즈가 대체 출전할 예정이지만 그가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만큼 대량 득점은 힘들어 보인다. 수비에서는 바이의 부상으로 코스타가 알비올과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마요르카의 단순한 공격 전개를 막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모두 속공을 중심으로 한 전개를 선호하지만 대량 득점은 어렵다. 마요르카의 부상 문제로 인해 측면 수비가 붕괴된 상태여서 비아레알이 이 약점을 공략해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비아레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라이프치히 대 유니온 베를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레버쿠젠 원정에서 2대3 승리를 거두며 2골 차 리드를 허용한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했다. 팀은 캄플과 시몬스의 전진 패스와 오펜다와 세슈코의 침투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헬릭스와 라움의 측면 활약도 공격을 한층 더 위협적으로 만든다. 오르반의 퇴장으로 인해 클로스터만, 비시아부, 루케바의 백스리가 가동될 예정이며 우니온 베를린의 엉성한 속공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우니온 베를린은 상파울리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었으나 골 결정력에서 앞서 신승을 거두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베르테센의 활약을 중심으로 조르단과 홀러바흐의 제공권을 활용한 속공 전개를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베르테센을 제외하면 공격을 이끌 자원이 부족해 라이프치히의 견고한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비는 레이테, 보트, 두키로 구성된 백스리와 케디라와 투사르의 수비 가담으로 안정적인 밀집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경기 주도권을 쥐고 우니온 베를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는 우니온 베를린의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으며 상대의 단순한 역습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라이프치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호펜하임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펜하임은 최근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패배했다. 공격은 크라마라치, 흘로잭, 빌터를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슈타은을 가짜 수비수로 기용해 수적 우위를 노리지만 수비에서 드렉슬러와 악포구마가 배후 공간을 완벽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의 유기적인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레버쿠젠은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역전패했다. 그리말도, 비르츠, 프림퐁을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하지만 테리에와 보니페이스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다. 수비 라인에서는 인카피에 탑소바가 다시 출전하며 삼선의 안드리이가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 공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레버쿠젠은 더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호펜하임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감안할 때 레버쿠젠이 공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프라이부르크 대 보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바이에른 미넨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하며 상대에게 압도당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도안과 그리포의 드리블과 크로스를 기반으로 아다무의 침투를 노리는 전술을 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포 그레고리치의 결장으로 공격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다.
수비는 긴터의 복귀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움의 단순한 공격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보움은 최근 메넨글라트바흐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했다. 이들은 브로스친스키와 호프만의 제공권을 활용한 롱볼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드위트와 팀원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공격의 완성도는 낮다. 수비는 마소비치와 메디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며 조직력이 나쁘지 않지만 페널티 박스 내의 불안정한 처리로 인해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는 측면 자원들의 우위를 바탕으로 보움의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수비 역시 안정화를 찾아 보움의 단순한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프스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경기에서 상대와 비슷한 경기 흐름을 보였지만 골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2대0 승리를 기록했다. 아놀드의 빌드업을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마예르의 부상으로 비모와 토마스가 개인적인 돌파 위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다. 수비에서는 보르나우와 제시거가 견고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쿠와 피셔가 측면 수비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공격에서 창의적인 자원의 부재는 득점에 있어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는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었으며 괴체의 플레이메이킹을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포 마르무시의 부상으로 에키티케에게 많은 부담이 실리게 됐다. 에키티케가 볼프스부르크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 홀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프랑크푸르트의 수비는 탄탄하다. 테아테와 크리스텐센이 안정적인 포백을 구성하고 스키리의 수비 가담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볼프스부르크가 경기 주도권을 잡겠지만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 득점이 쉽지 않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역시 공격 자원의 부재로 득점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메넨글라트바흐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넨글라트바흐는 최근 보움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팀의 강한 체급 차이를 확인시켰다. 이번 경기에서도 호노락과 스테거의 드리블과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클린드인스트와 플레아의 빠른 침투를 통해 속공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 라인은 이타쿠라와 엘베디의 탄탄한 호흡이 돋보이며 샌더의 수비 기여도 역시 뛰어나다. 슈투트가르트의 불안정한 수비를 상대로 안정된 수비와 효과적인 속공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슈투트가르트는 마인츠와의 홈 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후반 막판 동점골을 허용해 집중력 부족을 드러냈다. 밀로트, 르웰링, 퓨리, 운다브 등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지공 전개를 펼치고 있지만 수비 밸런스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핵심 센터백 안톤의 이적과 대체 자원인 알다킬과 스테르기우의 부상으로 인해 영건 체이스가 출전 중이나 샤복과의 호흡이 맞지 않으며 수비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슈투트가르트의 불안정한 수비를 상대로 효과적인 속공을 펼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지만 현재 수비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번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